직원들이 이렇게 한 팀이면 여기서 제일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딱 뽑아 추천해. 익명들 안정성 받듯이. 그래서 또 필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요새 영광스럽죠. 한 팀에 3명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전체 3%. 100명 있으면 3명. 그러니까 500명 있으면 15명. 그러니까 100명에 3명이면 한 팀에서 한 명이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르다. 그래서 앞과 뒤나 겉과 속이 같다. 좋은데 그거는 바르다보다는 곧다에 가까워. 곧다. 정직 이런 말 하죠. 직에 가까운지. 고들직. 바를 점 고들직. 바르고 고든 사람. 곧다에 가까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솔직한 이런 거. 커피도 마셨는데 프라이 이제 이길 게 없는데. 그건 도덕적이죠. 민정님. 그 논리적이죠. 어려워서 그냥 바로 얘기하면 바르다는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참 의자가 바르게 참 생겼다. 의자가.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좌우 대칭. 뭔가 이렇게 딱 따뜻하게 또 앉을 수 있게 또 다리가 4개. 다리가 4개. 그건 뭐 편견일 수 있지만 아무튼 앉기 좋아. 앉기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앉기에 뭔가 좋은. 그죠? 다 비슷하죠?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바르게 생긴 의자다. 의자스럽게 생긴 걸 말하는. 사람이 바르게 생겼다. 학생이 참 바른 학생이네. 그것도 학생의 그런 본질적인 학생스러움이 있는 그 학생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죠? 그런 거 뭐 바른 모습의 학생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바르다는 거는 되게 본질에 가까운 본분에 가까운 모습을 그러니까 바른 아버지상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유롭고 뭐 이런 게 아버지의 바른 모습. 그죠? 그래서 바르다라는 건 좀 그 모름지기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 그 모습에 가까워. 그러니까 뭔가 바로 안다, 바르게 안다. 그러면 그거 있는 그 뭔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지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더라 같은 거 말고 뇌피셜 이런 거 말고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히 알아요. 근데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거 많으실 거예요. 요새 유튜브 같은 게 또 펼치는 세상에선 카더라나 뇌피셜이 되게 난무하기 쉬워요. 실제로 일하면서도. 정말 아까 말한 고객이 뭘 좋아하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상의 날개를 펴. 이거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상이. 근데 어떤 팩트에 기반해 생각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탐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탐구, 그러니까 뭔가 파고 들어가서 고민하고 막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 사실은 직장 생활에 보면 생각보다 학생 때보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엔지니어다. 그러면 이제 설계하다 보면 옛날에 공대 다닐 때 잠깐 배웠을 수도 있는 뭐 이게 쇠가 뭐 열처리라면 이게 어떻게 되고 뭐 바뀌고 성분 뭐 이런 것들 옛날 수업 시간에 잠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다시 하게 돼요. 네. 왜냐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죠? 구조역학적으로 이게 그런 것들을 그냥 뇌피셜로 이렇게 빨리 책 찾아보고 이렇게 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알면서 해야지 안 하고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죠.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아는 게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항상 부족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바로 알려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내가 낮춘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 가까워.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기회를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겸손하다는 게 나는 왕이적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경험이 많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엔지니어다. 현장 직원이 많이 현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내가 그래도 공대 나오고 기계과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나보다 저분들이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물어보고 디자이너면은 현장에 있는 판매사원분들한테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자업자들 불편해하는 거 이제 내가 디자인한 건데 왜 못 이해하고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와닿죠? 일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바르게 산다. 그러니까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본분에 맞게 잘 사는 모습. 그렇죠? 바르죠. 그게 뭘까? 직장인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본분이 뭐지? 직장 생활하는 본분이 뭐야? 병준. 직장인의 본분. 출근하고 일하고 아니야. 직장인의 본분. 회사의 수익을 아니야. 어제 수익 창출 못해 보니. 너무 신인은 회사에 있는 본분이고 직장인. 엔지니어로서는 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원의 직장인으로서. 엔지니어든 뭐 디자이너든 뭐 직장인 거죠. 지금은 하루하루 조금씩 놀아도 나아서 그건 학생이지. 그건 다 맞지만 여러분의 본분은 프로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먼저 나와야 돼. 내가 돈 받고 일하는 회사에 밥값을 해야 된다. 밥값이 100원 받았다고 100원을 밥값 못하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 100원 받고 100원만큼만 딱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왜 했어? 그래서 투자 대비 효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100원을 넣었더니 200원이 나오는데 어씨 100원을 200원 나오네? 200원이면 얼마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0원 넣을 때 100원 나. 그러면 이거 데리고 있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장이면 야구 선수 여러분이 아까 야구 얘기했잖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여러분도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축구든 뭐 그럼 딱 선수 이런 거 운동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100억을 주고 데려왔더니 3할 쳐, 2할 9푼 막 간신히 쳐. 이게 완전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애가 신인인데 3천만 원인데 2할 9푼 쳐. 오씨 왜 이렇게 잘해? 완전 땡큐인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기 때문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본분은 책임을 다하고 내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전문가가 의사 막 이런 거 아니 라이센스 있는 전문가가 아닐 뿐이지 내가 나를 이 분야에 빨리 전문가가 돼서 내가 역할을 해서 내가 회사에서 투자받은 내가 나한테 회사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만들어내서 주변 동료나 회사에 뭔가 리턴을 주고 그래서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생겨 또 나한테 투자를 더 해주면 더 많이 하고 이래서 성공에 가는 게 프로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게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의가 있겠죠. 성실하게 일해요. 성실이 시킨 거 열심히 하는 건 성실하다고 안 해요. 그건 수동적 열심. 시킨 걸 열심히 해서 하니까. 성실은 승현님 뭐 이거 문제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보세요 이러면은 그게 돼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고민하면 알아보고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인생에 걸려있던 시험을 혹은 남자친구를 꼬시던 여자친구를 꼬시던 내 인생에서 언젠가 진짜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걸 해내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게 있으시죠? 그게 성실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그때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창 일하실 때 그게 매일 그렇게 살면 번아웃이 오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숙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추천해주면 그게 어느 곳에서 직장생활하든 뭐라든 추천해주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억해요. 여러분 연애하시던 분들,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상상을 하시고 내 X던 지금이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애인이 내 머릿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모든 매일의 일상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가장 좋았던 순간, 가장 최악의 순간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그런 걸 안 보는 것 같지만 직장 동료가 그렇게 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쌓여서 신뢰라고 부르는 게 생겨요. 얘는 뭘 시켜도 그렇게 하는 애야. 아 쟤는 뭐 시켜도 걱정된다. 좀 뒤에서 챙겨야 돼. 억울할 수 있어. 나나 걔나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근데 한 번 만들었잖아요. 못 바꿔요. 진짜 안 바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1년, 2년, 5년, 10년쯤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그 사람이야. 그게. 못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자기도 그렇게 부져져. 나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계속 이미지가 좋아. 안 하는 친구도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가 뽑아보면 힘들게 정력직을 뽑아서 바꾸는 게 되게
우리 회사 우리 경력직, 그러니까 우리 경력직도 그걸 되게 모르는데 처음에 세팅된 값이 잘 안 나와요. 그 엔지니어링을 뭔가 처음 세팅 값이 되게 생각보다 바꾸는 게 어려워요. 신입으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값이 없잖아요. 비어 있는 데다 널 값에다 넣는 건 쉬운데 근데도 그거를 결국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노력하고 상사가 고민하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배들 코칭해줘도 결국 내가 망먹거든요. 근데 진짜 추천은 저 성실함을 아까 말한 그 간절하고 성실함을 잊지 말고 사시길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면 여러분은 프로가 스키코스 딱된 순간 스카우트 딱 된 순간 이제 나 계약금 왕창 받았네 이래갖고 망가진 진짜 재능 있던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어떤 선수는 2군에 있고 막 신구 선수로 들어왔다가 김현수 같은 스트리스에 신구 선수로 들어왔는데 100억 FA 계약을 하는 선수로 성장한 그런 스토리들 유명한 스토리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그 뒤에는 그 진짜 손바닥에 김현수 손바닥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게 다 벗겨져 있거든요. 굳은 살이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근데 우리가 직장인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진짜 나한테 주어진 숙제를 할 때 그 마음만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다 여러분 안에 쌓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로도 하나 되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회사 잘 없는 문화인데 선고무사 한자 아시는 선고무사 무슨 뜻일까요? 윤재현님 선고무사 요새 너무 한자 잘 모르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편하게 얘기해. 먼저 그렇지. 시작이 좋아. 공경?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아쉬워요. 예. 후는 뒤죠. 네. 뒤에는 사람. 그래. 공경파잖아. 이거 약간 애매한데. 그 공무원 할 때 공자랑 같아. 공공. 사는 개인. 그러니까 사기업 뭐 이런 개인. 그러니까 공공을 앞세우고 사적인 걸 뒤로 한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 완전 반대지만 원래 이제 나라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 근데 직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회사보다도 내 걸 먼저 앞세우면 다들 이제 회사는 진짜 개판되고 회사라는 게 생각해 보면 회사가 뭘까? 회사라는 게 이제 허무해요. 회사가 뭘지? 이런 회사가 법적으로 회사가 있지만 퍼시스가 있지만 퍼시스가 뭔가요? 그럼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뭐지? 회사라는 이게 건물이 회사인가? 이사 가면 사람이 회사인가? 사람 다 바뀌는데 10년이면 다 바뀔 텐데 그러면 제품이 회사인가? 제품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뭐지? 되게 애매해요. 결국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퍼시스라고 믿고 이 공동의 뭔가 법적인 허구라고 부르는데 법적인 어떤 조직, 그러니까 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것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잘 되도록 서로 뭔가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합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회사일 수 있는 우리가 이거 믿고 하는 그죠? 근데 여기서 내 거부터 챙겨야지 이러면 이제 회사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축구팀 봐도 국가대표팀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 좋아해요 축구 선수? 우리나라에서 물론 손흥민이 안 나오면 약간 이상하지. 한국 사람이 맞을까? 옛날에 누구 좋아했어? 손흥민 좋아해.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훌륭해. 왜? 성공무사를 했거든. 아무리 자기 일정이고 아무리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는데도 둘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제일 잘하고 걔는 안 나와도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입지에 있는데 잘 보면 내가 몇 명 선수인데 애매한 애들 있거든요. 손흥민 급은 아니야. 근데 그 남 잘 나가. 그 애들 안 된다. 뺀질거리고 뭐 무슨 구단에 뭐가 있고 뭐 몸이 좀 안 좋고 다 나. 손흥민 뭐 몸이 어지간히 안 좋아도 오잖아요. 진짜 못 뛰어도 와서 훈련 같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성공자. 팀이 먼저 국가대표가 불러주면 나는 내가 당연히 가야지 깊은 마음 이런 게 있는 친구고 그 밑에 약간 좀 덜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오래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일단 지나고 나면 그때 약간 계약 잘해서 돈 더 받고 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게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만
박지성 은퇴한지가 언젠데 다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훌륭했던 선수. 그러니까 그 존경심과 사랑은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박지성이 나중에 국가대표팀 감독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 박수 치고 응원을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도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런 거예요. 우리 그런 정치인을 꼭 보고 싶지만 안 되죠. 팀워크, 협동심, 그리고 그게 가장 근본에는 이타심. 남을 이타심, 이롭다. 이기심에 반드시 이기심은 나죠, 자기한테. 타인할 때 남,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이라는 게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바른사원상은 이런 사람한테 보시면 주변에 있어요. 진짜 팀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남들 안 보이는 데서 도우려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티 안 나는 일들 같은 거 좀 조용히 나서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보면 성과가 나는 건 아니야. 이게 뭐 회사에서 성과 나는 건 그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동료들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지, 고마워.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성과를 아무리 잘 받아도 상패를 안 만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은 상패를 만들어줘. 자랑스럽게 놓기도 하죠. 제 책상에 누가 받았나요?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 우리 팀에 누가 받았나요? 그러면 딱 저 선배가 받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좋아해요. 어렵죠. 원래 일 잘하는 게 쉽지 인간이 되는 게 더 어렵거든요. 훌륭한 인간 아니에요. 겸손하고 성실한데 근데 막 주변에 막 착해. 다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계시는 일 잘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게 이거에서 안 벗어요. 제가 저도 이제 그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무슨 로켓을 만들고 AI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AI도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을 때 LLM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만들면 이게 뭐가 중요해? 일단 천재여야 돼.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싸가지가 없고 막 일론 머스크처럼 막 싸가지가 없고 그래도 일단 해내야 돼. 그냥 천재여야 돼. 그잖아요. 걔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반도체 초기에 보면 반도체를 만든 아버지 같은 사람들 중에 이상한 괴팍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전 세계에서 이 사람 최고 천재야. 얘 아니면 못해. 얘만 생각. 이런 사람들이 이끌던 산업이 있어요. 근데 가구는 아니에요. 가구는 아니잖아요. 가구는 뭐 그런 천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면 가구를 진짜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 이 사람 소비자가 진짜 야 이거 만드는데 공장에 원가를 어떻게 하긴 막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성실하게 고민하고 그걸 이제 공장과 물류와 뭐 영업과 협업을 해서 이걸 막 어떻게 좀 잘 풀어서 이거 좋은 진짜 모두가 좋은 제품 만들 이런 거를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잘 조율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IQ의 천재라기보다는 EQ의 천재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10년의 미래를 25년부터 35년 어떤 방향성과 비전을 대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다 고수하고 싶은 전략적 방향성이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요새 이렇게 고민하는 주제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쓴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써놓은 거가 있어서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찾아봐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단 제일 먼저 자부심을 느끼고 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직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예요. 1번이에요. 결국 이게 돼야 뭐 좋은 사람도 모이고 저도 회사니 뭐 보람 있겠죠. 사람 보면 인생이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막 엉망으로 하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뭐 완전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같이 열심히 고생하고 고민하는 동료들이 일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애정도 느끼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나도 같이 즐겁게 행복하거든요.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1번인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가구라는 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진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가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왜 인구도 줄고 반도체 다음에 뭐 먹고 살 건데 이것도 되게 애매하고 한국이 그죠? 여러분들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죽 불안했어요. 나는 가족 이 회사 안에 직원만 1,500명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엔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구나 관련 서비스를 진짜 스마트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스마트한 방식, AI를 이용한 첨단의 방식. 그러니까 가구 산업에서는 다른 가구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재료공학과를 나오고 뭐 경제학 MIT에서 석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진짜 뭐 IT나 뭐 그것도 있어요. 내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AI라는 건 전혀.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그런 정말 첨단의 엣지의 어떤 변화와 이런 걸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가구업에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한계 짓고 제한하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 직원이 돼서 제가 일하는 걸 보시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나는 제가 저 가구업계 인사 잘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생각하는 게 뻔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지난 성장에도 많은 부분에 저한테 영감을 줬던 건 아까 제가 아모레퍼시픽도 얘기했지만 가구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가구업을 정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이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한번 써보고 우리 제품과 우리를 경험해보면 너무 좋아서 자기 삶도 좋아지고 구매 과정도 너무 이 모든 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냥 진짜 압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로 하는 게 제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계 산업을 진짜 우리나라 국가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세계 가구 산업에서도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면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진짜 매일매일 더 발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방향성과 비전이에요. 핵심 전략적 방향성은 뭐 브랜드별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너무 전략적인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극중 얼굴라고 하셨던 명 회장님 말씀이 다시 많이 떠오르는데 중국을 극복하고 유럽을 뛰어넘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브랜드의 느낌은 유럽을 뛰어넘고 그런데 원가나 이런 거는 중국을 극복하자. 그러면 우리는 세계적인 회사 될 수 있다는 요새 그걸 많이 세상 깨달았어요. 베트남 공장을 짓고 나니까 저희가 사진이 없을 것 같은데 베트남 공장을 진짜 멋있게 짓 거거든요. 진짜 세계적인 공장으로.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의 인건비와 이런 것 위에 퍼시스의 어떤 기술과 어떤 그런 게 모두 녹게 돼서 정말 중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어차피 디자인이나 R&D나 이런 건 서울 중심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거기에 그러니까 뭐 AI라든가 어떤 물류 SCM이나 뭐 물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진짜 끌어올려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면 우리가 지금 저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도 그랬었고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세계를 이끄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자꾸 약점만 보지만 그 회사들의 막 진짜 작은 약점들 뭐 진짜 좀 그런 것들만 자꾸 얘기하는데 세계에 나가서 보면 그거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진짜 그 분야의 세계를 완전 선도하는 회사들이 저는 현대자동차도 정유선 회장님 하시는 거 보면 머지않아 세계 1등 한번 찍으실 것 같다고 난 확신하는데 정말 말이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시장에서 뭐 작다면 작다면 크겠지만 이 정도 시장 베이스를 가지고 세계 1등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 정말 그것도 보통 산업들은 자동차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대단하지 않아요? 삼성도 반도체로 물론 메모리긴 하지만 한번 지금은 좀 이제 삼성이 이러고 있지만 정말 그거를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찍었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파운드리도 TSMC를 거의 터미까지 쫓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워낙 망가져서 그렇지. 조선해양 뭐
그 현대중공업도 전 세계에서 나가보면 없어요. 그 진짜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진짜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 우리가 가구 분야에서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구가 전 세계 어느 시장이나 가구가 되게 내국, 그러니까 도메스틱 마켓 중심이에요. 수출 비중이 되게 작고, 그래서 이 국제화된 가구 산업이라는 게 이케아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분야에서 아무도 못했지만 우리가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꿈을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극중월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핵심 가치는 뭐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다른 사람들 남다른 점이 내 인생에서도 그런데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우리 직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제가 올해 HSK 4급을 땄거든요. 중국까지 이번 중국 꽤 했어요. 막 사람들 인사 그때 기준 나랑 나 내년에 받아 이제 5급 될 거야. 나 그거 다 따고 나면 읽어놓은 거예요. 나는 진짜 이게 무슨 내가 여러분 제가 그거에서 돈을 더 벌겠어요. 뭘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면 저는 제가 학교도 대학도 제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오고 MIT에서 공부하고 첫 직장이 맥킨지여서 저는 아버지 사업과 무관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게 돼요.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다 업대 연봉 받고 다 자기 잘해서 잘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버지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덕분에 너무 축복받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보다 잘났고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는 거는 여러분에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진짜 허무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거를 한번 달성하고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해보고, 오히려 나한테 동기부여하는 게 뭘까라고 해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뭔가를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써줄 때 결국 나의 존재가 조직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는 거죠. 연구원들이 제일 즐거워하고 보람 느낄 때가 내가 만든 물건이 시장에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줘. 완전히 그때 저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그 R&D 헤드이신 수범님이랑 친해서 얘기 많이 하고, 그 맛에 진짜 연구한다고 그러고 막 진짜 너무 짜릿하다고, 사람들이 제품 너무 좋다고 그럴 때, 그 어려웠던 개발 과정을 이겨내고 했을 때 좋아해줄 때 그 짜릿함에 이 일을 못 그만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때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이건 내가 어느 책에서 본 건데 그게 여러분에게 장벽이 온 게 아니고 벽이 온 거죠.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난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뛰어넘을 때 사람이 세져요. 그 약간 만화책 같이 내가 진짜 어려운 거, 엔지니어도 진짜 막 이거 어떻게 풀지 마, 앞뒤가 막 이걸 하면 뭐가 오르고 이거 하면 뭐가 안 되고 이거 조립이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 근데 원래 엔지니어링 그거거든. 그거를 기가 막히게 딱 풀어낼 때 스마트하게 그걸 한두 번 딱 해보고 나면 이제 수준이 확 올라가. 이게 사안을 보는 눈높이가 높아지거든. 기술 개발 능력이. 근데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이러고 자꾸 깔고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와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럼 나는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지. 자꾸 더 외면하고 유튜브 보고. 인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생이 허비되는 거. 나아지지 않고. 그게 제가 인생 살면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내 인생이 매일매일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분명히 더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 딱 나.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고 믿는 사람은 더 나아질 거라는 것만, 그러니까 포드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건 나아질 수 없다고 믿건 여러분은 나아져요. 언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면 나아질 거고요.
나아지지 못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은 믿는 대로 돼요. 이게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저는 똑같아요. 제가 어차피 이끄는 회사고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저랑 같이 야 우리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전성기는 아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퍼시스트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똑같잖아. 우리 여기 3배 더 커질 거예요. 이제 8천억이 3배 더 커지면 6.4. 또 10년에 한 번 더 오면 10조까지 가겠죠. 우리나라 가구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냐? 한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이 사무가구와 가정용 가구 이케아를 빼고 가구 시장에서 자국 시장의 규모랑 거의 비례하거든요. 가구 산업의 규모가. 그럴 거 아니에요. 가구라는 게 수출용 산업도 아니고 인구와 GDP에 딱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허먼 밀러가 우리보다 10배 정도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GDP 10배 정도 크니까 미국. 우리가 미국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 사이즈였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작은 나라였지만 아까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얘기처럼 진짜 그렇게 우리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MIT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그때 진짜 크게 깨달은 게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들 제 얘기라는 게 주변에 많이 보니까 한국 아니야 어느 나라가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면 다 똑똑해. 여기 와서 다 먹혀요. 그냥 베트남에서 제일 똑똑한 애도 미국 와서도 제일 똑똑해. MIT 와도 거의 제일 똑똑해요.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안 똑똑하겠어요. 엄청 똑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한국에서 더 잘하면 더 이걸 끌어올리면 어느 나라 가도 그 생각합니다. 제가 정천회인이라는 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경영자 이나모리 가조회장님의 사원이라고 하기도 해요. 경영인형 밑에 건데 사원이네.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언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신을 믿는 사람이 신 안 믿으면 다르게 표현하셔도 돼요. 뭐 부처도 좋고 뭐 운명도 좋고 뭐가 그러니까 진짜 그 종교의 자유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절대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게 난 허락된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죽으면 끝인 거니까. 그죠? 그건 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건 그 순리와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허락되는 만큼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 한쪽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해요. 어차피 나도 하늘 안에서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 다 돕고 갈 거예요. 그죠? 근데 강의가 점점 종교화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 교육팀은 알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연구원들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연구원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가구를 만들죠. 가구 사용할 소비자를 사랑해야 되고 가구 하나 만들잖아요. 저거 생각보다 진짜 5만 사람들 돈 다 받아야 돼요. 일단 공장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시공팀에서 도와줘야 돼요. 배송에다가 뭔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가구는 그냥 핸드폰 팔듯이 못 팔아요. 영업하는 사람이 레이아웃 그려가면서 이걸 이해해갖고 제안을 딱 해야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는 진짜 여러분 연구원들이 보통 잘 혼자 일하는 게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이 이나모리 가조회장님 세미나를 할아버지인데 여러분도 아마 입사하시면 책을 받으세요. 일을 왜 할까? 읽어보면 이걸 나한테 왜 줬을까? 이 꼰대 같은 얘기를 그치 도덕책도 아니고 막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의 교훈과 깨달음은 진짜 어린 나이에 다 배웠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남한테 잘하고 거짓말하지 마.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 벗어나요. 그거. 경영이라는 게 이분한테 이제 처음 세미나를 갔는데 한 1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이분의 경영 철학을 공부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고 존경하고 우리 회사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다 창안한 건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요코하마에서 1년에 한 번 세계 대회라고 세계 대회
각 지역별로 지구에서 막 올라온 도쿄 지구에서 올라온 우수 사례자들 발표하고 막 이래요. 슈퍼스타 K 옛날에 아시나요? 요새는 뭐 K-pop 스타라고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발표를 하면 여기 앉아서 피드백을 주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분도 당연하지만 사장이에요. 자기가 자기 회사에 있는 매출 몇천억 하는. 근데 지금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단역에 이렇게 공손하게 서 있죠? 얘기하시죠? 표정 보이시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감독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종교단체가 이분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경영이라는 건 결국 직원들과 뜻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고 있어요. 네, 생각을 맞춰야 돼요. 저랑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같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끼리 토론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는 되게 재밌는 게요. 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몇 권 사요? 최근에 몇 권 사봤어? 한 번에 살때 700권 정도 샀죠. 와, 근데 나 준호연 3,500권 샀대. 전국의 샵들에 다. 근데 거기는 회사가 다 사주진 않고 3분의 1씩 낸다던데. 회사 3분의 1, 점장님 3분의 1, 직원 3분의 1 낸다는데 우리는 하여튼 그러니까 뭐 크게 좀 비슷한 거는 100% 사주니까. 저희가 700권 사요. 근데 사무직은 거의 다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겠죠. 선택이니까. 근데 안 읽으면 안 돼요.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안 읽고 읽은 척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읽어야 되는데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읽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쓰는 어휘가 같아져. 예를 들어 초격차를 읽었다. 그럼 초격차란 말을 갑자기 서로 많이 해. 자기도 모르게. 책을 읽으면 왜 한동안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좀 해보고 싶잖아요. 뭔지 아시? 그러니까 서로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는 뭔가 초격차가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회의하다 막 해요 자기들끼리. 사장님만 말고 진짜 막 회의할 때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 책에 나온 그거 한번 해보자. 경영학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얼마 전에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신 책도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내 스타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민문화처럼 새롭게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문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좀 글로벌화를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원래 조회도 대만이랑 베트남 떠나요? 베트남은 아직은 하나요? 대만한테 실시간으로 해요. 대만 저희 지사가 20명 정도 있는데 대만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요새 AI 실시간 번역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원래 조회 구기중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 화면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줌으로 이해됐죠? 그 옆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통역이 이렇게 쫙 떠요. 그 영화의 자막 나오듯이. 뮤지컬 보시면 뮤지컬 보면 이렇게 공연하면 옆에 쫙 자막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영어 노래 부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글로벌 왜냐면 저 예전에 제가 글로벌 기업의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교류가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동호회는 알아서 잘. 회사는 문커팀이 하는 관리. 문커팀이 옛날엔 이것도 이제 자치단체로 진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진짜 사후회가 뭐 이럴 때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못마땅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 똑같은데 저는 정부의 역할은 판을 잘 짜주고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판을 잘 짜주고 규칙을 만들어주고 페어하게 이 안에서 즐겁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딱 테이블에 돈을 넣어놓고 공정하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규칙만 딱 정해주고 그게 나는 제일 잘 되는 길인데 난 이것도 비슷한 게 옛날에는 동호회가 사후회가 있어서 직원들이 다 얼마씩 냈지만 몇 프로씩 냈어요. 10,000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쌈짓 돈을 모아서 사후회가 동호회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준도 왜냐면 사후회라는 게 서로가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들이냐면 내가 내 돈 내서 했는데 난 동호회를 안 할 거야. 그럼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동호회를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해줘 일단 근데 당연하잖아요. 근데 동호회를 하는 사람은 야 그거 지원해줘서 동호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그리고 내가 돈을 내서 받는 개념이니까 어떤 동호회가 많이 생기냐면 먹자 동호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도 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모여서 자 우리는 뭐 무슨 문화 동호회 이래서 다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는 거에 돈 다시 받아. 10,000원, 20,000원 주고 그돈 뭐. 다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아니고 동호회 이제 사후회 비용 없애라. 그래서 회사가 어쨌든 이건 문화 활동이니까 회사가 단합되고 이러는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줘요? 2만 원, 3만 원? 3만 원씩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네. 한 명당 3만 원을 지원해줘 동호회. 그럼 자기가 동호회에서 알아서 플러스 알파 하시고 그러면 17명이 동호회를 만들어요. 회사가 내 주는 거야. 일단 꽁돈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쓸 수가 있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 싶잖아요. 일단 3만 원이면 뭐 큰 건 하긴 그렇지만 뭐 나름 뭐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만날 수가 있고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먹자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규정을 해야죠. 그러면 안 돼. 뭔가 제가 그때 팀한테 준 건 원래 사람이 친해지는 게 내가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었던 거를 같이 할 때 친해지니까 뭔가 그런 발전적인 게뭐 공부 이런 거 말이에요. 뭔가 액티비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팀장님이 정사원이 돼서 저도 뭐 좋아해요? 취미. 헬스는 있어. 헬스는 가입하시면 돼요. 헬스는 6층인가? 그 친구가? 현우님? 6층에 아주 뭐 훌륭한 트레이너. 걔는 진짜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몸 딱 보면 알아요. 6층 가서 딱 그러면 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몸 이만한데 진짜 트레이닝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동호회 하죠. 현우님은. 거기 가입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뭐 좋아하세요? 제가 먹고 있으면 뭐 좋아하세요? 야구. 제가 옛날에 야구 동호회 있었어요. 제가 야구 동호회 멤버였는데 야구 동호회가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병준님이 좀 열정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야구장이 그러니까 되게 야구를 하려면 일단 내가 보니까 돌아보면 너무 유부남 중심으로 했어. 그 유부남들은 이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직원들이 중심이 되고 약간 유부남들이 여기다가 약간씩 더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뭐 이동하고 뭐하고 그래서 근데 야구 동호회는 아마 하면 좋아하긴 할 것 같아요. 요새 같은 때 다시 해서 여자들도 받아서 구경도 가고 잠실에 반은 야구 보러 가고 반은 뭐 야구도 하고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회인 리그를 한번 나가보자. 그럼 좀 이제 진짜 잘하는 친구들 몇 명 있고 근데 진짜 난 야구 동호회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 하시면 돼요. 만들면 깃발 꽂고 만들면 또 모인 사람 있을 거예요. 태우는 어떤 거? 취미 해보고 싶은 거. 이거는 그냥 일로 하시면 돼요. 동호회 만들어가시고 뭐 좋아하세요? 볼링 한번. 볼링 없나요? 있습니다. 볼링 있어요. 볼링 가입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볼링도 있고 근데 좋은 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치고 밥을 먹고 아마 볼링 같은 건 지역별로 몇 개 만들어주면 퍼시스 대회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성남이랑 뭐 동호회끼리 한번 모여서 어딘가에서 한번 모여서 치고 밥 먹고 그런 재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동호회 운영 자체는 자치로예요. 회사 눈치 볼 거 없이 후기만 남기시면 됩니다. 후기 남긴 이유는 이 돈을 오래 쓸지 돈을 주는 입장에서 니들이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즐겁게 쓰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강기만 해볼까요? 김정님 뭐 좋아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관람하러 관람? 네. 기준이 어떻게 관람으로 올라오면 하실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동호. 관람이요? 애매하긴 한데 그치? 뮤지컬 관람도 해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형도 운동도 한다면 더 좋고 뭐 좋아하세요? 저는 풋살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풋살 있어요. 풋살 축구도 있죠. 풋살 있습니다. 진현님도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 안 해? 지금은 네. 따로 뭐 하고 있어요? 토요일 같이. 그러니까 축구를 따로 한다고? 지금 사내는 복싱 하고 있습니다. 복싱. 효빈님 뭐 하시나요? 일본어도 동호회가 있어요? 마오가 그 사람 일본 사람. 그래서 진짜 그거는 동호회 느낌이 아닌데 거의 바이 그냥 집단 바이인데 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좀 모았었다고? 유진님 뭐 하세요? 한참 꽃꽂이 하다가
꽃꽂이하다. 그렇지. 애 낳고 그러면 좀 네. 승호님은 저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부남 뭐 이런 못해. 젊을 때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가입은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동호회 들어가셔도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40개가 있대요. 어지간한 거 다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있고요. 아, 네, 스크린 골프 한번 퍼시스 손 테이크업 한번 만들어주겠다. 한번 해주겠다고 했네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가짐 학습하는 방법을 된다는 해야죠. 이 책을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책 보는 걸 좋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진짜 50권씩 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요새는 30권 정도 볼까요? 제가 이거 적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24년에는 몇 권을 읽었을까요? 31권. 23년에는 33권. 올해는 13권. 4월인가요? 올해 저는 30권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책 읽는 거 엄청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그 책 읽으시는 분 정기적으로 보통 연구원들이 되게 낮아요. 연구원들이 낮아요. 근데 진짜 추천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요거는 진짜 강추. 그러니까 뭐 무슨 회사에서 주는 책만 읽으시면 돼요. 네, 힘들게. 그래도 1년에 9권을 읽거든요. 8권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이 4권? 5권? 뭐 되게 낮죠. 그죠? 유진. 하는 진짜 낮아요. 우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5권이라고 쳐봐요. 난 안 된다 한 교수만. 그러면 고등학생들 성인들 주는 고등학생 이런 거 빼고 막 교과서 이런 거 빼고 그럼 제가 30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에버리지를 내보면 여러분이 7명인가요? 8명이 30권을 읽으면 한 사람이 4권 읽는 거죠? 여러분이 8명이서 합쳐서 한 5권 읽으시면 한 사람이 한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내가 30권 읽으니까 우리가 5권이 나오지만 실제로 다 5권을 읽는 건 아니죠. 난 그렇다고 봐. 우리나라 통계가 대부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꼰대가 되는 이유 아저씨들 라떼는 말이야 왜 되는지 아세요? 이거 아니면 책 읽고 싶은 거 라떼가 왜 되는 거? 라떼는 말이야 뭔지 알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때 옛날에 경험에서 익힌 거 말고는 아는 게 없는 거야. 직장 생활을 30년 했는데 공부한 게 없어. 책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대리 때 일했던 게 다야. 그걸로 그냥 평생. 그때는 머리가 싹싹 돌아가니까 순발력 했겠지.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물어보면 나 때문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난 인생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다. 아니시면 책 읽으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사장이 얘기할 정도면 읽으시는 게 좋아요. 사장도 30권씩 읽는데 그죠? 여러분 50권씩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래서 책 추천을 많이 받아요. 이 책들 정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좀 마지막 책은 요새 김주환 교수님이 새로 그립도 내고 그래서 나도 그걸 아직 못 읽어봤는데 좀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일단 이 책은 제가 정말 인생에 한번 큰 변화를 생각에 빵 전화를 줬던 책이에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는 나의 멘탈은 정말 달라졌어요. 훨씬 강해졌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이고요. 이 책을 사서 주세요. 네. 네, 선물로 주세요. 네. 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유대인이에요. 홀로코스트 뭔지 아시죠? 나치한테 잡혀가고 가스 수용소에서 진짜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있다가 죽기 직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 독일이 항복하면서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서 의학 이론으로 만든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꽤 주목받는 이론이 돼요. 되게 한 가를 이뤄요. 이 사람이 일가를 이뤄요. 그 이론이. 여러분이 보통 정신의학 이러면 뭐 에고, 프로이드의 뭐 무슨 욕구가 막 엉망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새는 좀 많이 비난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의미를 찾는 방식으로 이게 제목이 Man Search for Mea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는 이런 기법을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요. 이 사람이 뭐냐면 막 진짜 이렇게 막 진짜 돼지우리 같은 곳에 막 사람들이 겹쳐 누워갖고 막 진짜 막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대부분은 거기 끌려가서 가스수용소에서 죽을 거라. 이 사람들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의사, 사업가, 교수 이런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끌려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끌려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관찰해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러저러해서 뭐 자기 의미를 찾아.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건 어떤 게 되건 누가 너를 아무리 괴롭혀도 네가 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만큼은 뺏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진짜 좋아하는 말이 사실은 운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너의 자세가 운명이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보통 안 좋은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번엔 안 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걸 이겨내고 좀 더 나아져야죠. 좀 열심히 해서 더 잘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들은 그 과정이 다 있죠. 그죠? 영웅전의 티피컬한 구성들 기승전결 다 이렇게 그죠? 반전 그거를 이 사람이 그 얘기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나쁜 아까 제가 어려운 벽이 나타나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되게 재밌어. 되게 진짜 완전 빵 했었어요. 저는 20대 읽었을 거예요. 힘들었어요. 나의 생각을 완전 바꿔줘. 이게 바로 알기에 나는 이 책보다 더 훌륭한 책은 없다. 이거 읽고 바로 알기.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로 알기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막 쪼개져서 싸우고 막 개판되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은 원래 카더라를 좋아해요. 인간은 원래 극단적으로 쟤는 악마고 쟤는 거짓말쟁이고 쟤는 나쁜 놈이고 경찰이 독재고 얘는 사기꾼이고 이게 인간이 편해요. 중간 어딘가를 있는 건 되게 불안해요. 얘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되게 힘들어. 쟤 나쁜 놈이면 죽일 놈이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극단으로 생각하는 거가 인간의 본능적 사고방식.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사람의 뇌는 극단으로 빨리빨리 판단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 거에 대한 책이거든요. 정말 끝내줍니다. 읽으면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 아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세요? 그래도 여기는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헬조선이라고 딱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책의 첫 페이지쯤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나거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진짜 그래프로 딱 얘기해줘요. 제가 그 그래프를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일단 잘 살고 부자고 또 오래 살고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1인당 GDP가 높고 기대 수명이 높고 그럼 여기 있으면 제일 좋겠죠. 제일 높은 나라 어디게요? 이 나라 어디게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왜 아니냐? 1인당 GDP는 높아요. 기대 수명은 미국에도 생각해보세요. 오래 살 것 같긴 해. 못 살아요. 일본도 여기 탑3 중에 하나예요. 일본이랑 비슷한 나라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전쟁 나서 북한이 서들어와서 이민을 가야 된다. 하나만 정하고 거기 가서 평생 살아야 돼요. 정할 수 있는 나라 딱 한 탑3 안에 들어간 나라예요. 1등 어디겠어요? 난 전쟁을 딱 한 번 이민 가면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세요.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아니 그냥 본인 어디 갈 거야? 저도 일본 가시고 캐나다. 캐나다 가시고 캐나다
굉장히 다르죠. 유럽의 리투아니아를 가냐, 프랑스를 가냐 완전 다른 얘기죠. 그리스? 어디 그리스? 프랑스? 리스를 간다. 어떻게 구체적이네? 핀란드. 아 핀란드. 여기 유럽을 좋아하는구나. 역시 영번들이라네. 저도 일본 가요. 일본. 대만이나 필리핀도 좋아하고. 대만은 어떻게? 한국에서 피해서 대만 가면 대만 또 전쟁 나는 거 어떡하려고? 아무튼 동남아 좋아해. 동남아도 나쁘지 않아. 동남아에서 간다 어디? 필리핀. 딱 한 군데만 없어. 이 사람 되게 특이하네. 시야를 못 가요. 나는 돈이 이제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민을 가서. 아, 그러니까 본인의 가진 재산으로 자살 수 있는 걸 하는 거구나. 아, 되게 특이한 생각이다. 보통 동남아는 싱가포르 가지 않아요?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일본, 싱가포르 정확하지 않아요. 탑티어가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저 어디 GDP는 좀 낮은데 지대 수명은 높아서 아마 이럴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유럽의 핀란드인가 스웨덴이 있고, 근데 스웨덴은 완전 망가졌어요. 지금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이민 정책 받고 이러면서 난민 진짜 나라 개판됐어요. 그 전시회 가구 전시회조차도 이제는 안 가요 사람들. 정말 나라가 그런 좌파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줘. 난민 받고 끝났어요 진짜. 그래서 완전 망가졌고 요새 가구 전시회도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실망해서 도시 자체가 음흉하대요. 옛날에 그런 스웨덴에 기대되던 느낌이 없어져. 아무튼 팩트플리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아, 민주주의는 만든 인간은 이제 탄핵 사건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지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개헌은 진짜 그때 저는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오히려 이게 민주주의 만든 인간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시켜주는 책이에요. 되게 얇아요. 이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석학 같은 이 분야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쓰긴 했는데 그렇다고 정치적 색깔이 있진 않아요. 그냥 되게 플랫하게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왜 법치가 중요하고 삼권 분립이 돼야 하고 민주주의는 만능이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얼마나 이것도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이게 아까 보니까 좀 비전이 있는데 역시 젊은 애들이 비전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을 많이 시킨 건데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법은 그러니까 유전무죄. 법은 부자를 위해서 유리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 그냥 순살고 법은 있는 거 같죠. 그 대부분 이거 진짜 젊은 애들이 다르구나. 옛날에 수업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왜냐면 법이 부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야. 좀 얘기해줄게요. 법이 없으면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부자가 유리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법이 없어.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자와 약자 중에 법이 있어. 근데 법이 강자한테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법을 없앴어. 그럼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자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법은 강자한테 그나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나마. 여러분 원래 강자와 약자는 페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상을 버려야 돼. 어떻게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싸우면 내가 지겠지. 그렇잖아. 내가 돈이 많잖아. 그래서 보디가드랑 20명 고용을 해. 그럼 누가 이기겠어? 내가 무기를 막 사. 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돼.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법이 없는 법치가 아직 우리나라 원래 법이 없던 시절. 왕정 시절. 왕 때는 왕이 법이잖아요. 그때 유럽에 뭐 처녀 뭐 이런 거 있죠. 초야제 말도 안 되는 법들 있잖아요. 왜? 왕은 법을 안 지켰어요. 그 당시에 법은 왕이 백성을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지 인권을 지키려고 있는 게 법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운동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화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전 세계 여러분이 이거를 요새 이미지 봐서는 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법치적인 공화정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를 지키겠다고 처음부터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 어디게요? 지금 이미지로 좀 헷갈릴 수 있어. 어디게요? 중국 아니에요? 아 미국입니다. 미국은 만들어질 때부터
초대 헌법부터가 좀 시작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뭐 하나님에게 뭐 신에게서 받아서 뭐 양도될 수 없는 권한이고 그게 행복 추구권과 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구현하겠다고 영국에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그걸 알아요. 옛날 고대로 내려가면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그거였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인정하냐 마냐는 뭐의 기준이냐면 대한 임시정부를 인정하냐와 그러니까 대한 제국을 인정하냐. 제국은 망했다. 망하고 이승만이 1949년에 새로 건국을 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논란을 하지만 이승만이 건국한 나라를 우리가 만약에 인정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예민한 문제라. 근데 전 세계 미국이 사실 민주주의에 정말 하겠다고 만든 나라고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이미지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 조지 워싱턴, 뭐 토머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저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 말도 안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1790년대쯤 만들거든요 나라를. 조지 워싱턴은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진짜 너무 그 1달러에 있는 사람, 10달러가 1달러가 너무 그냥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독립을 시키고 이게 너무 얘기 길어진다. 또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치면 세종대왕과 이승만 대통령과 뭐 이순신 장군과 우리나라 얘기하는 모든 미인을 합쳐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인간의 기본권, 행복주구권, 자유. 미국이 지금도 총을 갖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미국의 헌법에 그게 인정이 돼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